국내에서 서민들의 짐을 나눠주는 국민 차량 1톤 트럭. 이러한 한국의 트럭이 전 세계 시장에서도 없어서 못 구할 정도의 인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삶을 책임져준 소중한 차량 포터와 봉고 1톤 트럭인데요. 세계에서는 한국의 트럭을 엄청나게 원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눈길에서 드리프트를 하지 않나. 중동에서는 막에 좋아요 무기로 사용하지 않나.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포터랑 봉고는 한때 세계적으로도 연간 3만 5천 대가 수출되는 월드카로 불리며 지금까지 40년간 조용히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을 이끌어온 효자 상품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아온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톤 트럭에 연탄 5톤을 실어도 끄떡없고 가끔 가다 저런 걸 싣고 가는 것이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의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외국의 일반적인 소형 트럭이면 설계부터가 기본 1톤에 플러스 알파 정도 버티게 제작되는데 이마저도 높은 비율로 서스펜션이 주저앉거나 싣고 가다가 엔진이 퍼져서 시동이 꺼져버리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한국인들 특성상 제품을 알려진 한계점 그 이상을 사용할 것을 뻔히 알기에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 가성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 파워와 내구성 때문에 포터르기니 무얼 실으라고 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소형 트럭을 사랑하는 나라 중에서는 푸틴의 나라 러시아,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등 개발도상국에서 정말 없어서 못 구할 정도인데요.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놀라운 적재 능력, 짐을 가득 실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셰시 등은 한국 소형 트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성비의 끝판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떠도는 한국 1톤 트럭으로 드리프트를 하며 코너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또한 중남미의 온두라스에서 한국의 1톤 트럭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비포장 도로가 거의 대부분인 온두라스에서는 한국의 봉고와 포터를 끔찍히도 사랑하며 국민 트럭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커피, 파묘, 바나나, 재배같이 농업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힘 좋은 실용적인 화물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온두라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 2,000달러 수준으로 한국 돈 250만 원 수준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온두라스에서는 중고차 시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포터를 수출했다가 현지 무역상과 분쟁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터가 과적에 약하다며 클레임을 걸었지만 한국에서는 1톤 화물차에 3톤 화물을 싣고도 아무 이상이 없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문제점은 뒷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단륜 모델을 판매하여 적재 무게를 버티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바로 복륜 모델을 판매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건설 현장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차량입니다. 원래는 일본 차량들이 이런 국민 트럭 자리를 애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트럭들이 짐칸이 넓고 1톤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적재 물량이 압도적이며 고장이 안 나는 장점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한국의 제품들은 항상 내구성이 미쳐 날뛴다고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구성의 원인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뚜렷한 사계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35도 이상, 겨울에는 영하 10도라는 극과 극의 온도를 1년 내에 모두 버텨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은 문제없이 사용해야 하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걸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제품을 원하는 세계적으로도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를 충족시켜야 하다 보니 내구성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 반응 살펴보시죠. 한국의 저 차량은 한국이 한국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둔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는 저러한 가성비가 나올 수가 없어. 나도 일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른 차량은 적재량을 초과하면 퍼지거나 서스펜션이라도 나갈까봐 조마조마하잖아. 수리 비용은 엄청나고. 근데 한국 트럭을 운행할 때는 이 녀석의 한계점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생각하고 있어. 필리핀에서도 한국 트럭은 공사장에서 맹활약을 해 저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과감하게 적재량을 늘려나가더라. 한국 트럭은 일본 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일단 고장이 나도 수리비가 저렴하고 엔진 오일이나 각종 오일을 까다롭게 구분하지 않아. 대충 규격만 맞으면 아무거나 다 처먹는 것 같아. 그건 진짜 엄청난 장점인 듯해. 한국 트럭들은 진짜 미친 성능을 자랑하는 것 같아. 아시아인들의 특징인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품을 만들면 본래 가치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버려. 이번에 확인해볼 내용은 하나디펜스가 K9 자주포를 영업할 때 쓰는 단어라고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내용입니다. 노르웨이 가서는 한반도는 엄청 춥다처럼는 영하 28도를 기록하며 한국은 나무가 많은 산지 지형인데도 백발백중으로 명중한다. 우리 K9 자주포를 사용하면 노르웨이의 환경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이집트나 호주 가서는 한반도는 엄청 덥다 35도를 넘나들며 데프리카라고. 대구 지역은 심지어 아프리카보다 더울 때도 있다. 사막 먼지가 많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매년 퍼부어다 주는데도 내구성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인도나 동남아에 가서는 산악지형 그거 한반도 산악지형 보시면 어지간한 산악지형 우습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같이 구글 지도 확인해 보시죠. 습하고 우기가 걱정이시면 한반도는 장마 기간에 엄청난 강우량이 있는데도 내구성에 문제 없다며 K9 자주포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1톤 트럭들의 개조 문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1톤 포터를 덤프트럭처럼 개조하여 공사장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다반사에 심지어는 캠핑카로 개조하여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아이러니하게 전쟁터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시작은 중동지방 내전의 반란군들이었습니다. 반란군들은 비교적 정식군 장비를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한국 트럭의 장점을 극대화시켜버렸는데요. 반군들이 선호하는 트럭은 주로 한국의 1톤 트럭이며 한국의 봉고와 포터를 구형부터 신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조를 시킵니다. 중동 분쟁 지역을 촬영하는 영상이면 한국의 트럭들이 줄지어서 달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넓은 적재함과 정신 나간 서스펜션의 성능으로 병력 수송 및 각종 무기 운반에도 활용하고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대공 기관포를 탑재의 트럭이 아닌 대공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합니다. 소형 트럭들은 기관총이나 대공포 소형 다연장 로켓포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황당한 건 바로 대한민국의 2.5톤 덤프 트럭입니다. 덤프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특별히 다연장 로켓 발사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영상이 찍힌 것인데요. 이러한 무기라면 어지간한 장비로는 버틸 수가 없는 화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신들도 결코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트럭 개조는 일본 차량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내전이 길어지고 무기가 발전하면서 일본의 트럭들은 적재 무게를 버틸 수가 없어서 한국 트럭으로 바꿔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남몰래 반군에게 트럭을 판매하고 있다며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차량을 반군이 어디서 구한 건지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직접적으로 무기나 차량을 반군에게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한국의 현공은 특히 중동 지역에서 정부군 반군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블린과 비교해 상당히 가볍고 명중률도 우수하고 미국의 제블린의 12배일 적외선 영상 조준경은 원거리 목표 정밀 조준에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적외선 CCD 냉각에 30초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조준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국은 주간 야간을 막론하고 빠른 조준과 발사가 가능하여 현궁에 매료된 사우디군은 교전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현궁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군은 물론 사우디로부터 무기를 받은 예멘군, 심지어 반군도 노획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만든 것이라면 믿고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최고라 부를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한국 제품들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에 아이러니한 기분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